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의 이데일리 하진아 기자입니다. 오늘도 복잡하고 어려운 부동산 세제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이지민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또 그 사연 두 개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분양권 관련된 사연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입니다. 2020년 2월 구주택이 멸실된 A 입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구주택 멸실 후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받았습니다. 2023년 7월 준공 예정이고요. 이어 2025년 5월 입주 예정인 조정 대상 지역 B 분양권 1개를 추가 취득할 예정입니다. A 아파트에서 거주 후 매도한 뒤 B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인데요. A 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인가요? 아니면 2주택 중과 대상인가요? 이런 사연이 왔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선 많이들 좀 헷갈려 하시는 주택과 분양권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택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람이 사는 건물입니다. 즉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분양권은 그 주택을 공급받기로 선정된 지위입니다. 일종의 권리입니다. 즉 주택과 분양권은 그 성격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부동산이냐 권리냐이기 때문에 세법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할 때 그 주택은 말 그대로 말씀드린 부동산, 그 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양권은 해당이 없습니다. 편하게 말씀드려서 1세대 1분양권이라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규정은 1세대 1주택을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현행 세법에서 2021년도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주택수만큼은 주택처럼 취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주택을 가지고 2021년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 주택은 한 채밖에 없지만 분양권을 주택처럼 취급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택과 분양권의 성격 자체는 다르지만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저희가 이제 판단할 때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해서 계산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다시 주택과 분양권을 구분해서 비과세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면 그러면 2주택자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원칙적으로 2주택자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또는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으로 보아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겠다라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아, 일시적 2주택 그 특례 규정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분양권, 2021년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의 유사한데요.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1년이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 1분양권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3년이 지나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분양권이 주택이 된 후 2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그 주택으로 이사를 가서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분양권이 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그때는 추가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또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기존의 일시적 2주택 그 특례 규정이랑 또 비슷한데 여기 보니까 3년이 지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이제 다시 사연으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이니까 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A 입주권을 취득하신 상태에서 B 분양권을 현재 취득하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A 조합원 입주권이 준공이 되고 순차적으로 B 분양권도 준공이 되고 그리고 A 주택에서 뭐 한 2년 정도 거주를 하시다가 그리고 양도를 하시고자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A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떨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 2021년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수에 포함이 되니까 지금 비분양권을 취득할 때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특례 아까 말씀드렸던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 그것이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나 지금 이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비분양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1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그러한 경우를 특례로 규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1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한 3년이나 이런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면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특례 규정 적용 여부가 좀 달라진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분께서 A 조합원 입주권이 다 완성이 돼서 주택이 된 이후에 B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그때는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A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2주택 여기 중과 대상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 분양권과 관련된 중과 규정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다주택 중과 규정은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그렇죠. 드렸던 네. 것처럼 네. 다주택 중과 규정은 분양권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중과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분양권 자체를 양도할 때 현재 60% 70%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긴 하지만 다주택자 중과 규정과는 사실은 다른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2021년도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는 그 분양권을 주택수 계산할 땐 포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분양권 자체가 다주택 중과 규정은 적용하지 않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팔 때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해서 다주택자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세대 1주택 그 비과세 규정이랑 동일하게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비과세와 같이 2021년 취득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비과세일 때도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를 적용하는 특례 규정이 있었던 것처럼 이번엔 반대로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전에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다주택 중과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과세 규정과 거의 비슷한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 1주택인 경우 분양권을 취득해서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주택 중과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1세대 1주택 비과세랑은 조금 다르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연의 경우에는 A 주택과 B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비주택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주택을 취득해서 3년 이내에 팔면 중과 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비주택을 취득한 건 맞지만 비주택인 신규 주택을 취득한 건 맞지만 그 취득하는 시점에 1주택자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1주택 1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네요. 물론 그 분양권이 주택이 된 거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로 볼 수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현재 1주택자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그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원칙대로 2주택 중과 규정이 적용된다고 조세심판원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내용이었네요. 결론적으로 이분은 이제 추후에 A주택을 양도할 때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고 또 다주택 중과 규정도 적용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현재 중과 유예 기간이니 2023년 5월 9일로 중과 유예가 종료되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연입니다. 2020년 9월 12일에 인천에 A 분양권을 취득하고 2021년 3월에 아산에 B 분양권을 취득해서 현재 분양권 2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A 아파트는 2023년 5월에 입주할 예정이고 B 아파트는 2024년 2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A 아파트 입주 시에 B 분양권 때문에 취득세 중과가 되나요? 라는 사연이었네요. 이번에는 취득세 관련 내용인데 네. 어떻게 좀 저희가 보면 될까요? 우선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할 때는 2주택이 된 때부터 8% 또는 12%의 중과가 적용되고 조정 대상 지역 외의 주택을 취득할 때는 3주택이 된 때부터 8% 또는 12%의 취득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지금 처음에 취득하신 A 분양권의 경우 인천의 경우에는 2020년 6월 19일로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취득하셨으니까 A 분양권 혹은 A 아파트는 2주택만 되어도 중과 대상이 해당이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주택수가 2주택이냐 3주택이냐가 중요한 것인데 네네.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분양권도 취득세에선 주택수에 취급합니다. 근데 양도소득세와 조금 다르게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양도세는 2021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취득세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앞서네요. 네, 맞습니다. 사연에서는 비분양권도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했으므로 이 비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에는 그 분양권이 주택이 된 시점에 주택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A 분양권이 나중에 입주할 A 아파트가 됐을 때 취득세가 얼마냐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A 분양권의 취득 시점을 봐야 되는데 이 분양권도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이 A 분양권의 주택수를 판단하는 시점은 A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이다. A 분양권이 완성된 시점이 아니라. 그러면 A 분양권의 경우에는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이 2020년이고 그 분양권이 입주될 시점이 2023년으로 예정돼 있으니 2020년도에 주택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특별히 언급이 없는 걸로 봐서는 2020년도에 A 분양권 말고 다른 주택이 없으셨던 걸로 보이니까 이 주택이 아니므로 중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A 분양권을 취득할 시에 만약에 주택을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2주택자 이렇게 된다고 맞습니다. 되는 거죠. 근데 취득세가 제가 알기로는 입주할 때에 취득록하면서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주택수 판단만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취득세는 입주하는 시점 보통 분양받고 한 3, 4년 이렇게 오래 지나서 낼 수도 있지만 그때 시점이 아니라 당초 분양권을 샀을 때 혹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그때 시점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모든 분양권이 그런 게 아니라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만 그 규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분양권에 대해서 사연 2가지를 선정해서 세무사님과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좀 혹시나 궁금한 내용이나 좀 상담받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은 메일이나 아래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영상 만드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무사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